제가 이걸로 하게 돼가지고. 네, 저는 이번에 LLM의 이제 다양한 좀, 리미테이션스들에 대한 논문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계속 좋은 쪽만 얘기하기보다 바이어스나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전 논문 두 개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그 LLM이 어떻게 실제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 상황에서 이렇게 점이 있을 수 있는지, 리미테이션들이 있을 수 있는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앱스트랙트에 보시면 이게 아마 LLM이 그런 USML이나 아니면 그 선, 그 선택하는 질문들에서는 클리니션만큼 기능이 좋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진짜 실제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그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그렇게까지 대체하기는 힘들 수 있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클리니션스들이 뭐 맨 처음에 이 환자가 딱 왔을 때 배가 아프다는 그 사실 하나를 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아직 LLM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 논문에서 맨 처음 강조했던 거는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클리니션스들이 실제 월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거랑 최대 비슷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환자들을 그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A번에 미믹, IV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게 배가 아프다고 왔다는 사실을 보고 판단을 내려서 이제 그 진단을 받은 환자를 appendicitis랑 cholecystitis 뭐 이렇게 네 가지로만 추려서 이 네 가지 환자들만 뽑아서 이 네 가지 환자의 뭐 CT 사진 그다음에 이 CT 보고 레디올로지스트가 어떻게 코멘트를 했는지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랩 리졸트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식으로 모았다고 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모아서 그다음에 학습을 시킬 때는 어떻게 시켰냐면 여기 보시면 뭐 진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할 때랑 비슷하게 혼자 헤비dinner를 먹고 나서 배가 왔다. 그런데 이제 LLM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답을 할 때 항상 그러니까 서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액션을 어떤 걸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액션 인풋을 뭘로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디agnosis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낸지 그다음에 어떤 트리트먼트를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실험을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설계했고, 그래서 실제로 어큐러시에 대해서 봤을 때, 그 어큐러시 자체는 생각보다 그 appendicitis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았는데, 뭐 다른 애들은 좀 많이 나쁘긴 했는데, 이 appendicitis가 나쁘지 않았던 게, 그 CT 사진을 봤을 때, 딱 정확하게 그 부분이 염증이 생겼다는 그런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쁘지 않지 않았나라고 봤더라고요, 논문에서는.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닥터스가 초록색인데, 이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확실히 다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각각 그 모델들로 아마 뭐 워스트 위저드 LA 이런 애들을 썼는데 여기서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GPT-4는 못 썼대요. GPT-4는 그런 걸 쓰는 게 금지가 돼 있어서 그 실험에 넣지 못했다고. 어, 그리고 여기는 아까는 진짜 실제로 저 진단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큐레시였다면 여기서는 그 트리트먼트는 훨씬 더 그
닥터보다 훨씬 더 낮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정도가 훨씬 더 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 환자가 왔을 때 의사는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해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환자 그 검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데 LNM은 그걸 학습을 시켜놓고 그걸 지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할루시네이션이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뭐 다른 트리트먼트를 그냥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확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차트였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얘기한 게, 그, 얼마나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LLM은 너무 많이 센시티브하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인포메이션이 주어졌을 때 LLM이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인포메이션이지만 그 자기가 선택해서 이제 그 물어보는 인포메이션이지만 그럼에도 그 어떻게 올더를 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나열하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또 엄청 정확도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정말 로버스트하지 않은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LLM이. 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 그, 당연히 USML이나 아니면 이런 그냥 클리니션스를 테스트하는 데서는 LLM이 훨씬 성능이 좋고, 이제 의사들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뭐 어떤 트리트먼트를 해줘야 되는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너무 그 센시티브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가 클리니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흥미로웠던 부분이 어, 그, 시- 그 모든 인포메이션을 얘가 appendicitis size라고 판단의 결론을 내리고 나서 만들어진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넣으면 되게 잘 구분을 해낸대요. 되게 잘, 어큐리시가 되게 높은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그냥 배만 아프다 하고 왔을 때, 그 적절한 트리트먼트와 그다음에 적절한 검사, 그런 것들을 시키는 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그런 닥터의 가 필요하다. LLM만으로 아직까지 그 클리니션을 대체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가 이 논문 전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저는 이 논문을 그러면 어, 그럼 저렇게 닥터에 도움이 줄 수 있는 AI가 정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AI라고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N수가 되게 많았는데 1000명 가까이 UK 퍼퓰레이션을 대표할 수 있게 뭐 에이지나 젠더 그다음에 에듀케이셔널 레벨까지 다 모두 다 고려해서 이 샘플 사이즈를 뽑은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그 AI 어, 뽑은 다음에 이제 얘가 AI에서 제너레이트 된 거다. 그다음에 얘가 뭐 의사가 제너레이트 한 거다. 그다음에 의사랑 AI랑 같이 주는 인포메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그 그룹을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 각 그룹한테 그렇게 적혀 있는 걸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엠파시 부분에서는 휴먼이 당연히 확실히 높았고요. 그다음 릴라이빌리티도 휴먼이 높았고, 그 다음에 컴프리헨시빌리티만 좀 비슷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거 실제의 정확한 사실 전달과는 AI든 아니면 휴먼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막 컴프리헨시빌리티가 높았던 것 같다고 여기서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엠파시가 저렇게 AI가 들어가면 낮아지는 이유가 AI가 있으면 환자들이 자기만의 유니크한 처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낮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AI가 만약에 사용이 되려면 AI가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려면 그렇게 그 유니크네스 부분을 강조를 잘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컴프리헨스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때는 AI가 또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AI가 적혀 있는 순간 바이어스가 생겨버리니까 이거를 잘 프레이밍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흥미로웠던 건 얘가 아무래도 그 거기 그 문화권에 따라서 AI에 대한 시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U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AI를 많이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나왔는데 또 뭐 다른 지역에서 AI가 많이 발달하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또 AI가 오히려 더 큰 신뢰도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같이 고려를 해서 그 메디컬 듀스 AI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논문을 보면서 AI, LLM이 진짜 의사를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남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 또 저기 앞에 논문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가이드라인이 사람이 정한 거고,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이 정말 필요한 걸까? 그 가이드라인 따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논문을 네, 해봤고, 생각보다 그 첫 번째 논문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하이라이트 한 부분만이라도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LLM을 이용해서 진짜 환자를 보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